다음 이제 가볍게 이제 수익률 환원법을 해서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률 환원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이 전월세가 있습니다. 전월세가 우리는 이제 실수요자가 지불하는 가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매매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이 사람이 이득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투자 성향을 뺀 가치만큼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현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큼을 지불하는 게 전월세인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너무 비싸다면 이제 위험신호일 수도 있고,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저렴하다면 또 투자 신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상가나 이런 것들도 전월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가치가 되고요. 다음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매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누구나 매매를 희망하지는 않겠죠. 전부 전월세를 희망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가치평가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이 실무에서 이상적인 게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환원법은 이 동네에 연 이율이 5%가 나온다고 하면 2억 원을 투자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이 나오면 연수익률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5% 하면 1,000만 원이 이제 그 요구 수익률에 맞는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해서 상품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이 5%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2억 원이 나오고, 이게 바로 이제 소득 나누기 환원율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동네는 연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5%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월세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연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요구 수익률 5%를 대입하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이제 질문하셨는데, 오래된 여관이 있는데, 오래된 여관을 소유 중인데 부동산에서 4억 5,500만 원에 사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적절한 건가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월세랑 보증금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500 곱하기 12를 하면 6천만 원이 나오죠. 이거는 1년에 6천만 원이 나오고, 주변에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까 요구 수익률이 5%가 나왔어요. 그러면 12억의 최소 가치는 한 거예요. 오래된 여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월세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12억 원이 나오고 보증금 2천을 빼주면 대략 11억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주변이 바뀌어서 땅값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불하고도 살 거고요. 땅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이것보다는 이제 땅값이 안 오를 것 같다, 토지 가치가 떨어진다면 11억 8천보다 저렴하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근간이 되는 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동산이 참 저는 못됐구나. 오래된 여관의 할머님이 주인이었는데 이 할머님한테 매우 싸게 살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다음 이제 하나 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1억 원에 매입하고 싶어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언제 얼마 주고 사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토지를 5천만 원 정도 주고 사고 창고를 짓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에 제가 월세랑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1을 하니까 6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 5% 이렇게 잡았을 때, 왜 도심지는 이제 조금 안정적이 공실에 대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2%대, 1%대가 나와도 거래가 되는데 외곽지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높게 잡으면 더 높게 가는데 더 작게 잡아서 5%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5%를 잡아도 최소 1억 2천, 보증금 500을 빼더라도 1억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이 창고를 1억에 매입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1,500만 원보다 1,500만 원 정도는 싸게 매입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억 1,500보다 더 비싸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갈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상가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택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좀 다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아가지고 혹은 LH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나 점포겸용 용지는 뭐냐면 주로 주택인데 1층에 점포를 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인 거예요. 이게 요즘 나오는 게 80에서 1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80에서 100평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구나. 다음 이제 준주거 근린상업용 해서 이제 좀 주거지에서 필요한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120평에서 150평 정도를 분할해서 이제 택지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200평씩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큰 상가를 지으려면 두 필지를 같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0평, 혹은 세 필지에서 600평 이래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업무 시설을 사거나 아니면 주차장 용지를 사서 이제 30% 주차장을 하면 70% 이렇게 근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구 단위 계획마다 다른데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어렵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여기 택지 조성을 할 때 특별 규제인 거예요. 이 규제에 따라서 주차장 용지는 기본적으로 30% 내지 40%, 예, 보통은 30%를 많이 쓰거든요. 30% 주차장을 하면 나머지는 네가 그 외의 용도를 하더라도 봐줄게. 그래서 1층에 상가를 지어버리고 지하층이나 고층에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 용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성비가 좋아요. 상업 용지보다 싸게 사서 상가로 쓰면서 고층이나 저층은 오히려 주차장 확보까지 하고 땅을 싸게 사서 가성비 좋게 이렇게 개발했던 땅이 이제 주차장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조성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이 있는 LH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매각을 한다는 거는 요즘 트렌드가 요 정도라는 거를 좀 숙지해 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꼭 개발할 거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면적의 땅이 가장 손바뀜이 쉽겠구나. 그래서 이제 입지 분석 및 토지 면적을 볼 때는 한 요 정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작은 것보다는 넓은 게 좋아요. 그래서 분할을 통해서 일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사각형 형태가 좋은데 직사각형이 가장 좋고 도로에 접합면이 길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사각형 형태. 그 다음 이제 과거에는 건축을 할 때 최소 단위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땅이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수 토지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사진 땅보다는 평탄한 땅이 좋고 주택은 남향이 중요하나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북향도 많이 선호합니다. 음식물 변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향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북향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진입로가 충분한 게 좋죠. 그래서 결국 이제 땅은 토지의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을 대입해서 역으로 산출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택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그 자연녹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은 주거지역,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요거도 상업지역. 그래서 주거지는 한 요 정도, 상업지역은 요 정도가 가장 원하는 땅이다. 아파트가 짓기 위해서는 3종 주거지가 이 정도는 펼쳐져 있어야 아파트가 들어오기 좋겠구나. 예.